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민주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자들이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그럼에도 너무 뻔뻔스럽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출근길에 민주당이 전임 정부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 사고방식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보복 수사를 했다. 그러니 나도 똑같이 정치보복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를 향해 정치보복을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때 벌인 수사는 전부 정치보복 수사였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호 위원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129군데나 압수수색하고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이번 압수수색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영애 여가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 여러 보도가 나온다. 이 같은 수사의 흐름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에 오는 20일께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경하게 대처해야죠. 박홍근 원내대표도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 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할 수 없다. 윤석열이 더 늦기 전에 퇴행적인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길 촉구한다. 한동훈 역시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지적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 3역도 모자라서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지금 누가 법 위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계속해서 여권 면제, 야권 단죄,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내용을 겪고 있는 사이에 저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탱크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속히 전열을 재정비하고 완벽한 전투태세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도탄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국무회의의 필수 요원, 국무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저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끼리 나눠먹기 하려면 할 얘기가 많은데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하다. 굳이 안 와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기자가 두 사람이 물러나줬으면 하는 생각이냐라고 묻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인즉슨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죠. 본인은 총장 때 법적으로 임기 보장이 되어 있다며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땡깡을 부려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와 코드가 안 맞으니 알아서 물러나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고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로 반드시 그 임기를 채워야 할 겁니다. 윤핵관인 권성동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 행정부 수장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냐라며 재차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철학이 있을까요? 물론 개똥 철학도 철학인데 그런 게 있다라면 나라가 불과 한 달 만에 이 지경이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분명히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미 산자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과 권성동이야말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탄핵 포인트 연일 쌓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탄핵 포인트가 추가 적립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안의 김건희죠. 해서 김건희가 나대면 나댈수록 땡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정혜 의원이 김건희의 행보를 지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 하듯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맞다. 이건 국격의 문제다. 그냥 공약을 파기한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2부속실이 아니더라도 공식 정당, 정식 공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게 내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다. 목적이 집중 조명이었으면 성공했다. 축하드린다. 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아마도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것 같은데 공약을 폐지한 것이 코일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미 한두 가지 10손가락으로 꼽기에도 어려운 상태다. 용산 대통령실 5층 임시집무실을 김건희 전용 공간이자 접견실로 사용할 계획까지 마련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대통령 직무가 처음이라 여러분이 알려달라는 이런 황당함을 넘어 당황스럽기까지 한 이 상황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국격이 뭔지는 알까 싶습니다. 그런 걸 알 턱이 없겠죠. 여튼 안팎으로 두 부부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보다 못한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거국적 비상경제대책이 필요합니다. 유가가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차 타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S&P는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가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도 지속 중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조세 감면을 한다면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하실 것이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에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 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필요합니다.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법률 재개정이 시급합니다.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입니다. 위기에 강한 국민과 함께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 전환의 기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는 말입니다. 보복만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데 누구는 오로지 국민의 삶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절반의 국민들 역시도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최재성 전 의원이 김건희 행보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부인이 누구를 만나는지 다 체크되고 보고가 돼야 한다. 현재 분위기가 스스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타의적 요소가 있어야 바꾸더라도
바꿀 것이다. 부속실 업무 부활은 대통령 후보 시절 말을 바꾸기 싫다 차원이 아니며 국민들 중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자의적으로 알아서 할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조만간 두 부부로 인해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